안녕하세요. 콜 하나의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대로 바르고 불응 중 하나라도 타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배달 대행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배달 시스템의 본류, 바로 이 일반 배달 대행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장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배달 대행이란? 배달 대행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배달 대행은 쿠팡이츠나 배민원처럼 플랫폼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중간에 지점 또는 대행사가 껴있는 다단계 구조의 중개 시스템입니다. 음식점 사장이 콜을 요청하면 그 콜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 지점으로 전달되고 지점에서 다시 라이더에게 배차됩니다. 즉,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점장이 영업을 하며 라이더는 그 지점의 단가와 규칙에 따라 배달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타는 배달 대행 시스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역마다, 지점마다 전혀 다른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일반 배달 대행 시스템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앱 기반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중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이때부터 생각대로 바르고 불응 같은 회사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단순 중개 시스템에 불과했지만 점점 지역 가맹점, 지점장, 라이더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확장된 거죠. 생각대로 바로고 불응의 차이는?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 다 똑같은 걸까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생각대로는 로지올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맹 지점 위주입니다. 각 지점은 독립적으로 영업하며 수익을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바로고는 가맹과 직영이 혼합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지점 수가 많은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체계는 좀 더 통합되어 있지만 지점별 재량은 여전히 큽니다. 불응은 메시코리아가 운영하며 대부분 직영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점장보다는 회사의 중앙 통제가 더 강한 구조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콜수 단가, 관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생각대로 시스템이라 해도 부산 서면 지점과 서울 구로 지점은 단가도 분위기도 운영 방식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스템을 타느냐보다 어느 지점을 타느냐가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기사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나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불응처럼 직영 위주의 운영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고 단가와 수수료 조건이 좋은 지점을 노린다면 생각대로나 바로고의 가맹형 시스템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지점의 운영자와 관리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라이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 그럼 콜 한 건에 얼마 벌어요? 일반적으로 라이더는 콜당 기본 요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설정된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게 그대로 내 수익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에서 다음 항목들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천징수세, 지점 수수료. 이 항목들은 자동 공제되며 공제 비율은 지점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콜당 3,800원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200원, 심하면 3,000원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 내역이 매번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는 없나요?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비나 눈 오는 날 혹은 심야 시간대에는 콜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점 재량이며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콜당 수당보다 더 중요한 건 콜 자체의 연속성과 효율성입니다. 3,000원짜리 콜 10건을 쉬지 않고 타는 것이 4,000원짜리 콜 3건 타고 1시간 대기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의 콜 운영 방식입니다. 콜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많은 라이더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콜당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입니다. 실제로 단가는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 지점에서 수요와 공급, 경쟁 지점의 가격, 그리고 수수료 구조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 같은 배달 조건이라도 어떤 지점은 3,000원을 주고 어떤 지점은 3,600원을 주기도 하죠. 콜 단가는 철저히 지점장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 단가가 왜 낮아졌는지, 갑자기 왜 수당이 줄었는지를 항의하더라도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라이더는 단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가는 일방적으로 지점이 정하며 라이더는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단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플랫폼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단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단톡방을 만들고 지점별 조건을 분석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기사 입장에서의 현실 문제점. 겉으로 보기엔 콜당 3,000에서 4,000원씩 착실히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꽤 많습니다. 첫째, 콜 대기 시간입니다. 라이더는 대기 시간 동안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는 연속 콜을 받을 수 있지만 비는 시간대엔 1시간 넘게 대기하다 콜 한 건 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둘째, 콜 편중 현상. 지점 내부에서 특정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는 이른바 VIP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르죠. 셋째, 불투명한 단가와 배차 구조. 지점장이 언제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배차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사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넷째, 보험의 실효성 문제. 고용, 산재 보험은 자동 공제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가맹비, 장비 보증금 등 초기 비용. 일부 지점은 입점 시 보증금 또는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수익보다 선지출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정산 지연 문제. 당일 정산이 원칙인 곳이 많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정산이 수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아직 타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면 왜 다들 아직 타고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면허와 오토바이만 있으면 바로 투입 가능. 당일 정산으로 빠르게 현금 확보. 자유로운 시간 조절. 다른 업종처럼 면접이나 교육을 오래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접근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소모도가 존재합니다. 체력 소모, 안전 문제, 장비 유지비와 연료비.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적고 진입도 퇴출도 빠른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 배달 대행 시장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배달 대행 시장에는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배민원과 쿠팡이츠 같은 자체 배송 강화. 배달앱 플랫폼들이 직접 배송을 확대하면서 기존 배달 대행의 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콜당 단가 하락 압박.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점은 단가를 낮추고 기사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사들의 적자와 구조 조정.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는 2023년 하이에 인수되었고 그 외에도 바로고와 생각대로 운영사인 로지올 모두 2024년까지 수백억대 누적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들의 흑자 전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넷째, 라이더 이탈 현상. 높은 소모와 낮은 수익,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에 실망한 라이더들이 플랫폼을 떠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섯째, 플랫폼의 독점화. 기존 배달앱이 직접 배송을 확대하면서 일반 배달 대행 지점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술적 자동화. 앞으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드론, 배달 같은 기술들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인력 기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배달 대행 시스템은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순히 콜 많이 받기보다 내가 타고 있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콜 하나의 비밀. 다음 편에서는 플랫폼의 반격, 협동조합형 배달 시스템은 가능한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